복수되는 그날까지 문학박사 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핫풀이 좀 하셨나요? 네, 우리에게 분노, 슬픔이 억눌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분풀이 핫풀이를 하게 되죠. 오늘은 분풀이 핫풀이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투사를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풀이 핫풀이는 원래 슬픔과 분노가 억압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자주 공포로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 놀라고 자주 화를 내게 되는데, 공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체 리듬하고 어떤 게 연관이 있냐면, 공포를 자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포스러운 영화나 장면을 봤을 때 소름 끼친다라고 말하죠. 소름이 끼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하죠? 오싹하다,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표현을 해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체력이 약해지게 되는데, 체력이 약해지다 보면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말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냉정하게 하고 쌀쌀하게 하게 되면 이제 역순환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화를 나게 하는 사람에게 적당하게 화내지 않고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그것 사실 배운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가적으로 그거를 건강하게 투사를 하면서 살 것인가를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사라고 하면 전문용어로 남에게 화풀이 분풀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그 일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해대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데, 건강한 투사를 시에서 이미, 시 속에 이미 담겨 있었거든요. 그거를 시적 투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시 속에는 공포와, 그리고 그 공포가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따뜻함까지 제공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백석 시인의 시 가지런고개라는 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지런고개라는 엄청 무서운 고개가 있대요. 이 고개에는 일이 승냥이 떼가 새끼를 낳는데요. 일이 승냥이라고 하면 육식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고개에 밤이 되면은 쇠 몽둥이를 든 도둑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시에서 시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 가지런 고개에 그런 살고 있는 육식동물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곳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에서 무섭다는 거예요. 네, 시인은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는 그런 육식동물에 대한 아주 묘한 그런 동정까지를 심어두면서, 이런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이런 가지런 고개에 또 가지랑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가지랑 할머니는 무당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역할지주, 정신적인 것을 해결을 해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이 가지랑 할머니를 싫어해요. 가지랑 할머니를 싫어하는데, 이 시에서 화자는 가지랑 할머니하고 친하게 지내요. 할머니가 화자에게 고사리 나물도 주고 취나물도 주고 달콤한 어떤 국물도 제공해요. 근데 이 할머니를 다른 사람들을 몰래 만나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것을 시에서 녀석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라는, 그렇게 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공포스러움, 시 속에 있는 화자의 공포와, 그리고 그 공포가 해결되면서 웃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유머가 주는 그런 효과와 공포를 바깥으로 투사하는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사하는 삶은에서 조금 멀어졌잖아요. 모두 다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때 금지곡이 되어 있던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그 다음에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그래요. 자연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혀 있는 거, 그 이슬이 해와 더불어서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따뜻한 봄날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자연에서는 볼 수 있는데,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저녁에 이슬이 막 내려요. 이슬이 몽글몽글 톡톡톡톡 우당탕탕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보면 서리가 내려 있거든요. 이슬이 연 거죠. 그런데 날이 밝고 이제 햇살이 떠오르면은 이런 이슬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거를 아침 일찍 서리를 본 사람은 그 차가운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체온을 올리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차가운 걸 보고 나의 체온을 저절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순환들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찾아서 이런 공포와 슬픔, 서러움이 들어있는 시나 노래를 보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면 체온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온을 올리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 주려면 공포와 슬픔, 서름이 들어있는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체온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와 화를 무조건 참을 게 아니라 시적인 투사를 통해서 폭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면 건강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건강이 올라가서 냉정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우리의 어떤 공포나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좀 줄어들면, 그리고 체력이 올라가면 말은 저절로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말과 건강한 체력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의 삶은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분노와 화를 참지 말고 시적인 투사로 폭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절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좀 더 따뜻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